기자 추첨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전청조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청조가 얼마 전에 옥중 편지를 썼던 것이 공개가 됐죠.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이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전청조 이 편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전 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사기 피해자 7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30명, 피해 규모는 35억여 원이라고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남현희 씨를 사기 공범으로 보고 고소 고발한 사건은 3건이며 피해 액수는 10억여 원이라고 집계됐다고 거듭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김민석 의원이 했던 고발까지 포함이 돼야겠죠. 일단 이 옥중 편지, 이 전청조가 사기 피해자에게 작성한 편지였습니다. 이는 전청조가 자기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사기 피해자 2명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일부였거든요. 언제 보냈나를 보면은 전청조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때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많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한다. 거짓은 있었지만 둘을 대했던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다. 기회가 되거든 꼭 보러 와달라. 즉 구치소로 자기를 면회오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전청조와 지인이었던 이 피해자들은 전청조에게 총 1억 1천만 원의 투자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전청조의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요? 약 35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 1억 1천만 원의 투자 피해를 본 이 두 사람에게만 사과를 하는 걸까요?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전청조와 가까웠던 사이로 보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전청조가 사기 대상을 물색하는 데 있어서 지인 혹은 일반적인 투자자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현이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전청조는 많은 이들이 나에게 받은 배신감처럼 나 또한 똑같이 남현이에게 그러고 있다. 남현이가 나한테 그래 라면서 나 이번에 정말 정신 차리고 피해자들만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 즉 피해를 입은 것처럼 나는 남현에게 배신을 당했다. 즉 전청조가 누누이 얘기하는 남현이와의 공범관계를 주장하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정신 차리고 피해자들만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이게 뭐예요? 피해 복구에 신경 쓰겠다. 피해 복구 신경 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피해액이 35억이죠. 근데 이 사람의 형량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는요,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 복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청조는 뭘 주장하고 있죠? 나는 가진 게 없다. 다 남현이에게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인즉 나는 지금부턴 남현이랑 싸울 것이고 남현이에게 갔던 그것들을 다 돌려받아서 피해자들의 복구에 신경 쓰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편지 내용을 볼게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비문이 좀 있으니까는 감안하고 읽을게요. 남현이의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믿었다. 그런데 남현이 집에 경찰이 찾아왔고 남현이가 위험하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 가족들이 짐을 챙겨서 집을 갔다. 그 중에서 내가 시그니엘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이한테 너는 그냥 다 몰랐다고 해. 안으면서 접겨놓으라고 사랑한다고 함. 남현이가 멍청이처럼 인터뷰를 언론에서 이야기함. 일단 내용이 굉장히 횡설수설하죠. 그런데 몇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일단 너는 그냥 몰랐다고 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앞에 괄호 열고 너도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전제를 깔고선 전청조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전청조의 주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전청조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접겨놓으라고 사랑한다고 함. 즉 남현이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사랑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남현이가 멍청이처럼 인터뷰를 언론에서 이야기함. 즉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꼬투리 잡힐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남현이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앞에서 전청조는 뭐라고 했죠? 너는 그냥 다 몰랐다고 해 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남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몰랐다고 하고 있죠. 그럼 전청조가 바라는 대로 남현이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남현이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전청조는 한쪽에서는 남현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한쪽에서는 배신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즉, 전청조가 어디까지 거짓말하는지, 어디까지 참말인지 도무지 그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남현이가 전청조를 이용했음. 이건 앞선 이야기가 완전 다르죠. 분명히 너는 그냥 몰랐다고 해라고 했는데 자기는 남현이에게 이용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차량이나 명품을 돌려받아 피해자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전청조 모가, 즉 어머니가 남현이에게 전화했더니 스토킹했다함. 피해자에게 그 어떤 것도 돌려주고 싶지 않아함. 시점상 이거는 전청조가 구속되기 전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요. 남현이가 시그니엘에서 나와 어머니 집으로 갔고 전청조가 그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결국 체포가 됐죠. 이후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머니나 경호원을 통해서 남현이에게 접근했다.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바잖아요. 이를 두고 남현이가 가져갔다는 전청조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받기 위함이라는 추측이 나왔었죠. 하지만 전청조는 이게 나는 명품과 차량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즉 뭐예요? 내가 얻은 범죄 수익금들은 남현이의 명품, 그리고 생활지원금, 차량 이런 걸로 나갔는데 내가 이거를 돌려받으려고 그래서 연락을 한 거야.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죠. 피해 복구에 신경 쓰겠다고요. 자기 논리,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언론 플레이 할 거 나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줄이죠. 즉 남현이가 현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남현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에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런 식이면 할 얘기 많다라고 이렇게 말꼬리를 흐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긴 전청조의 옥중 편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옥중 편지. 그리고 이건 언론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죠. 근데 왜 언론에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건 전청조가 의도한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옥중 편지를 쓴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인에게 쓴 편지이니까 이미 구속된 전청조가 솔직한 심경을 담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남현이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이야기한 거다. 너는 그냥 다 몰랐다고 해. 알고 있지만 몰랐다고 해.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즉, 남현이는 다 알고 있는 공범이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전청조는 만들고 싶은 겁니다. 또 나는 피해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남현이가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도 법원에서 본인이 논리를 펴고 싶은 걸 거예요. 저는 피해 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현이에게 차량과 명품을 다 돌려받으려고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 근데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은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현이가 응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 그런 내용이면은 전청조가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보낸 옥중 편지, 언론이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전청조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청조가 쓴 편지 내용이 100% 사실로 믿고 이걸 근거로 판단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편지 내용이 왜 앞뒤가 맞지 않는지, 도대체 전청조가 왜 썼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청조가 꾀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걸 또 꾸미려고 하는지를 잘 간파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은 이런 거죠. 자, 그럼 지금 이런 옥중 편지도 공개되고 옥중 편지 안에서 전청조가 남현이를 향해서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은, 언론은, 그리고 저희 올드스타는 전청조와 남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건 저희 올드스타가 두 인물을 취재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먼저 전청조입니다. 전청조는 그냥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30명, 피해 규모가 35억여 원이죠. 그리고 본인도 이런 사기를 쳤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통한 형량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전청조는 확정 범죄자입니다. 이제 전청조가 그럼 할 일은 뭘까요?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전청조의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유죄, 무죄가 아니에요.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예요. 다만 형량, 양형을 따지겠죠. 자기의 형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즉, 남현이가 공범임을 주장하고 자신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 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남현이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펼 겁니다. 이게 전청조가 그 안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겁니다. 중요한 건 이를 위해서 그가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옥중 편지를 일부러 썼다거나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면, 물론 이거 역시 100% 거짓이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 이걸 정확하게 읽고 분석을 해서 전청조가 또 다른 어떠한 계략을 꾸미지 못하도록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남현이를 바라보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현이의 공범 여부? 몇몇 댓글을 보면은 제가 남현이를 공범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경찰이 밝힌 대로 남현희 씨를 사기 공범으로 보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이 3건이고 피해 액수는 1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까지가 현재 팩트예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의 고발도 포함시키는 약 5건.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그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현희가 공범이 맞는지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힐 일입니다. 자, 그럼 올데스타가 초점을 맞추는 건 뭘까요? 계속 저희가 남현희 씨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남현희가 공범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남현희 씨가 피해 복구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청조가 많은 형량을 받아서 형을 살고 남현희 씨가 혹여나 공범이 돼서 처벌받더라도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35억 원을 잃은 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입니다. 그러려면 그 자금 흐름을 봐야겠죠. 그 돈이 주로 어디로 흘러갔어요? 전청조는 자기는 가진 돈이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현희 씨가 갖고 나온 이 세컨폰이 전청조의 금고라는 얘기도 있었죠. 조사하면 그 안에 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돈이 있으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피해 복구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갔나요? 이 범죄 수익금이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간 건 결국은 남현희 씨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벤틀리와 명품 40여 점이 반납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거듭 주장을 합니다. 그거 말고 본인이 그동안 받은 현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앞서 명품과 차량 몰라서 받았던 것처럼 현금도 몰라서 받았던 거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선은 주장이지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명품 차량과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받은 금액을 경찰에 제출을 하라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그걸 위해서 현재까지 전청조가 사기를 통해서 받은 이 범죄 수익금, 그 범죄 수익금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이가 바로 남현희 씨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책임지고 복구에 힘써달라. 이걸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